단 2분입니다. 당신의 비참한 인생을 화려한 천재의 삶으로 뒤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대가로 당신이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펜을 든 손이 얼어붙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미끼에 걸려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오직 단 하나, 이미 말라붙어 검붉게 변한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민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솟아오른 핏줄이 그의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한때 주목받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뻔했던 패배자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던 선율은 어느덧 날카로운 비명처럼 변했고 관객들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빛독촉장과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파산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상태였죠. 민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굴욕적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손가락이 꼬여 연주를 망쳤던 그날의 정적, 비웃음 섞인 비평가들의 기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이제 끝났어라며 등을 돌린 아내의 차가운 뒷모습까지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그는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절망은 인간을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그 취약함은 어둠이 파고들기에 가장 좋은 틈새가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난 한 남자. 스스로를 설계자라고 부르는 자가 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미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지 않았고 그의 그림자는 기묘하게도 빛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자는 민의 앞에 그 기묘한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되찾아주지. 전 세계가 당신의 발밑에 엎드리고 당신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열광하게 만들 수 있어. 베토벤이 환생했다는 찬사, 카네기 홀의 전석, 매진, 당신이 꿈꾸던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들어있지. 민은 침을 삼켰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었습니다. 설계자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다. 성공을 거머쥔 뒤 연습실에 놓인 저 거울을 자정 이후에는 절대 쳐다보지 마라. 단 1초라도 그 규칙을 어긴다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회수될 것이다. 자정의 거울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비출 테니까. 민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자정 이후에 거울을 보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인가 싶었죠. 그게 전부입니까? 단지 거울을 보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민이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계자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쉬운 일이지.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과 강박은 생각보다 강력하거든. 과연 내가 그 평범한 유리 조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눈앞의 절망은 그 기괴한 경고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에서 거울을 보지 말라는 금기는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그 모든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민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잃을 게 뭐가 더 남았지. 이미 이 쓰레기 같은 삶에서 영혼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야. 그는 다시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서명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위에 핏자국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이름을 빨아들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희열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서명을 마치자 설계자는 종이를 챙겨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환영한다, 위대한 마에스트로.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어. 민의 얼굴에는 공포와 환희가 기묘하게 섞인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전신 거울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자정이 아니니까요. 시계 바늘은 오후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이 모습도 이제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그 계약서의 뒷면에 투명한 잉크로 적힌 차마 읽지 못한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먹어치운 타인의 영광이다. 민은 열쇠를 챙겨 들고 새로 이사하게 될 대저택으로 향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방 한바닥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마치 그곳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가 떠나간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어둠 속에서 민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약서가 놓여 있고 그 조건이 단지 밤 12시 이후에 거울을 보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서명하시겠습니까? 겨우 거울 하나 안 보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늘 금기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가 거머쥐게 될 영광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쏟아지는 박수갈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이 현실이 되었을 때 민은 자신이 내던진 것이 단순히 이름 석자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더 짙고 긴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은 대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설계자가 약속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랜드 피아노와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전에 굳어버린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악마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조종하듯 신들린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째깍, 째깍,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은 본능적으로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정일까? 자정의 거울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설계자의 경고는 오히려 그에게 강력한 유혹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 기묘한 불안감을 뒤로하고 민은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닫히는 문은 더 이상 평범한 나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저당 잡힌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향하는 입구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가 얻게 될 환상적인 선율은 누군가의 비명을 악보 삼아 연주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그에게 펼쳐질 화려한 연대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피로 쓴 잔혹한 교향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 밤, 민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 안에 남겨진 거울 속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편린들이 일그러진 채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에 있는 거울은 안전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혹시 자정이 지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지 마세요.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미소가 정말 당신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이 맞이하게 될 첫 번째 공연과 자정의 거울이 보낸 첫 번째 경고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계약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 속 설계자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민은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내일 펼쳐질 화려한 무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 어두운 방 안에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광의 찬란함 속에 감춰진 어두운 틈새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선택을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성공의 달콤함은 때로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민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건반을 누를 때마다 세상은 열광했고 그 선율은 사람들의 영혼을 최면이라도 거는 듯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무명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음악적 현상이 된 것입니다. 클래식 차트와 팝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그의 앨범은 거리 어디에서나 흘러나왔고 비평가들은 그를 영혼을 파는 연주자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민이 느낀 것은 성취감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공연이 거듭될수록 그는 기이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신경계를 가로챈 것처럼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그는 그저 자신의 몸속에 갇힌 무력한 관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뼈와 살로 이루어진 손이었지만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그 움직임은 민 본인의 의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쇼팽의 격정적인 소나타가 연주될 때 그의 뇌는 쉬고 싶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완벽한 타건을 이어갔습니다.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그 기계적인 완벽함은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벽한 연주를 쏟아내는 두 손을 바라보며 민은 깨달았습니다. 이 천재적인 재능은 신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요. 이 정점의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볼 때 민은 옛 연인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화려한 자선 파티장, 수많은 팬과 기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찬사를 보냈지만 민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너머에서 란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오직 난만이 그의 화려한 턱시도와 부유한 미소 속에 깃든 깊은 어둠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파티장 구석, 어두운 발코니 근처에서 마주친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우면서도 한없이 슬펐습니다. 민, 당신 눈이 예전의 그 눈이 아니야.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당신이 연주하는 걸 들었어. 테크닉은 완벽해졌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없어.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아. 그녀의 짧은 질문은
민의 위장된 평화를 단숨에 꿰뚫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녀가 믿어줄까요? 내 손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 모든 영광이 실체 없는 유령의 장난 같다고 말입니다. 란의 걱정 어린 눈빛은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은 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도와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이 머물고 있는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벽과 높은 천장은 밤마다 그를 짓누르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적막한 밤이 찾아오면 그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속삭임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낡은 건물의 신음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한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진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때로 민의 이름을 불렀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악보의 선율을 읊조렸습니다. 민은 불안에 떨며 저택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역사를 알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기록들을 뒤지던 민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이 저택을 거쳐갔던 거장들, 천재 작가, 전설적인 화가, 시대를 풍미했던 성악가들이 모두 최고의 전성기에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종 뒤에는 언제나 창조자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기묘한 소문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창작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 절대적인 재능을 부여하는 대신 영혼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불길한 소문이었습니다. 민은 자신이 그 창조자의 계약 목록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통제불능,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란이 지적했던 영혼 없는 눈빛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공포스러운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공포의 근원을 찾아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금지된 구역으로 여겨졌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선 지하실은 차가운 냉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민은 홀린 듯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면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밤마다 들리던 속삭임이 현실적인 소리가 되어 고막을 울렸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을까. 마침내 나타난 숨겨진 지하 공간에서 그는 숨이 가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넓은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수많은 초상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실종되었다고 기록된 예술가들의 마지막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붓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죽음 직전의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캔버스 속에 영원히 박제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직 마르지 않은 유화 물감이 묻어있는 이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이제 막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미완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확인한 순간 민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대 위에서 기계적으로 연주를 이어가던 영혼을 잃어버린 지금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의 종말을 예견하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저택의 벽들이 다시 한번 거칠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될 시간이다. 너의 메아리를 남길 시간이다. 민은 이 거대한 덫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은 그에게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명확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역시 저 벽면의 한 조각이 되어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민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의 마지막 인간성이었습니다. 민은 이 지하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창조자라는 괴물의 연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연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얻은 최고의 성취가 사실은 당신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민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나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갈망하지만 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침묵의 메아리뿐이라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진정 본인의 의지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눈은 예전의 그 눈인가? 란의 질문처럼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점의 공포에서 벗어날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지하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붓을 든 보이지 않는 존재, 창조자와의 사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캔버스 밖으로 탈출할지, 아니면 결국 그림 속의 눈동자가 되어버릴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초상화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민은 지하 공간을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이젤 앞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형체도 없이 일렁이는 그 존재는 민의 얼굴이 그려진 캔버스에 마지막 붓질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단 한 곡만이라도 자신의 영혼을 담아 연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비명에 가까운 소음일지라도 기계적인 완벽함을 거부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어야 했습니다.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고 민의 손가락은 피를 흘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자의 통제를 뚫고 나오는 그 불협화음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당신의 손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이 정말 당신의 의지입니까? 실제로 많은 현대인이 사회적 압박과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민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겪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공한 예술가들의 70% 이상이 극심한 소외감과 본인의 창작물로부터의 분리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민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3단계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매일 10분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성취가 누구의 기준에 의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란과 같은 진실한 조언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창조자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영혼을 박제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민의 연주는 계속됩니다. 지하실의 그림들이 진동하고 벽 속의 목소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은 과연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벽 속에 갇힌 또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게 될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민을 응원한다면 응원이라는 댓글을, 그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민의 손가락 끝에서 터져나오는 선율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규였고 저항이었으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저택의 대리석 바닥이 갈라지고 벽면의 초상화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림 속에 갇혀있던 예술가들의 영혼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민의 연주 주위를 감쌌습니다. 민은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세기 동안 창조자에게 영혼을 빼앗겼던 수많은 천재가 그의 불협화음 속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아리가 민의 연주를 지탱해 주었고 기계적이었던 그의 손가락은 이제 고통스럽지만 뜨거운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검은 그림자가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창조자는 민의 손을 다시 가로채려 했지만 이미 인간의 의지로 가득 찬 그 손을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은 마지막 건반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저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암전이 찾아왔습니다. 민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파티장의 차가운 발코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란이 그를 흔들며 깨우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민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천재성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고통과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인간 민의 눈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완벽함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에 속아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난 후 거울을 보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창조자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나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닌 당신의 진심을 사랑한다고요.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예술적 통찰이 담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저택의 기록 속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예술가, 실종된 화가 K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민들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고 결과물의 완벽함에 집착하다 정작 자신을 잃어가는 영혼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중 한 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댓글로 나는 나로 살겠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창작과 삶을 응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이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변해버린 혹은 성공 뒤에 숨겨진 그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목소리는 당신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만약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초상화가 그려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포모의 느끼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순간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민은 이제 란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떠납니다. 화려한 조명과 찬사, 그리고 창조자가 약속했던 영원한 영광을 뒤로한 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민은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어두운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자정에는 거울을 보지 말라는 금기, 그 단순하면서도
서늘한 경고를 무시한 채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계가 12번의 종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 펼쳐졌고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뒤엉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보다 먼저 이 치명적인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구원을 갈구하며 유리벽을 긁어대는 그들의 손길의 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목을 죄어오는 순간 거울 너머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나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신사적인 미소를 지었던 창조주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팔다리와 점액질이 흘러내리는 피부를 가진 기괴한 실체가 민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지금까지의 영광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란의 희생이었습니다. 민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지킬 것인가? 그는 눈을 질타하며 어떻게든 이 괴물을 속여보려 했습니다. 그는 란을 대신할 다른 재물을 바치겠다는 정교하게 짜인 거짓 계획을 제안하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인간의 얕은 수작에 넘어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단번에 민의 속임수를 간파했고 공포에 질린 그의 영혼을 조롱하듯 웃어댔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가구들이 뒤틀리고 벽면의 거울들이 수천 개로 복제되며 초현실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어둠과 거울의 파편이 휘몰아치는 그 기괴한 미로 속에서 민은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실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고 발밑의 그림자들은 살아 움직이며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공간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추격전 속에서 민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제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운명의 저울질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민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민이 마주한 그 끔찍한 진실의 깊이를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민이 거울 속에서 본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사슬의 실체였습니다. 거울 너머의 영혼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민과 똑같은 욕망을 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위해 부모를 버렸고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리 너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우리와 같아. 너의 성공은 타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의 머릿속에는 지난 1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란과 함께했던 소박한 저녁 식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던 그날의 감동.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의 이면에는 창조주와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민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조금씩 떼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는 타인의 공로를 가로채는 일이었으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계약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창조주라 불리는 그 기괴한 존재는 민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민, 너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네가 누린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지. 이번에는 그 대상이 란일 뿐이야. 그녀는 너를 위해 기꺼이 죽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싶겠지.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 네가 그녀를 제물로 바치는 순간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지옥의 불꽃 속에서 영원히 빛날 거야. 민은 몸서리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응원해주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니 이것은 인간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부와 명예를 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다시 차가운 지하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 대신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한다면 그 공포는 죽음보다 더 생생하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라는 안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신 다른 재물을 찾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이 계약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영혼을 당신에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람마는 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간이 진동했습니다. 창조주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지금 누구와 협상을 하려 드느냐? 나는 내 욕망의 근원이며 네가 숨기고 싶은 가장 추악한 본성이다. 네가 제안한 그 거짓 계획조차 이미 내 손바닥 안의 놀잇감일 뿐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잃었을 때 네가 느끼게 될 죄책감과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것뿐이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이 거울 앞에 서지도 않았을 거다. 이 비수 같은 말에 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동시에 좋은 남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둠은 집어삼킬 듯 민을 덮쳐왔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동료의 실수를 폭로해야 하는 순간, 사업의 이익을 위해 품질을 속여야 하는 순간,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성공을 우선시해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 우리의 가장 취약한 욕망을 비춰줍니다. 민의 추격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거울의 파편들이 날아다니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파편에 찔려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점액질 섞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고양이처럼 민의 공포를 즐기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리던 민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수천 개의 거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울 속에는 다른 모습의 민이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민, 광기에 찬 웃음을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민,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난을 외면하는 민.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거울 속의 환영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진실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이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그의 그림자는 더 길게 늘어져 그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민처럼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거울을 깨뜨려야 합니다. 민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거울 미로의 끝에는 난이 잠들어 있는 침실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면 그는 영원한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칼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창조주에게 맞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안에서는 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믿음 아래서 말입니다. 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 찰나의 후에도 잠시 뒤에서 창조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영광인가? 아니면 파멸인가? 민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는 난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또 다른 거울이 놓여 있었고 그 거울 속에는 17년 전에 젊고 순수했던 민과 란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민이 가진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바로 이 거울 앞의 선택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나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행복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계약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긴박한 추격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민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미로에서 탈출할 지옥은 영원히 갇히게 될지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민이 마주하게 될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란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였다면 란을 구했을 것이다. 혹은 현실적으로 성공을 택했을 것이다. 근솔직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성공만을 쫓느라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여러분의 거울 속을 똑바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곳에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에 일그러진 괴물이 서 있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십시오. 내일로 미룬다면 당신의 거울 속에도 창조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민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자신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파편에 베인 상처마다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은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과연 그는 빛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창조주가 설계한 또 다른 환상일까요? 기억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세요.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그 주인공은 거울 속의 환영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소름 끼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거울을 조심하세요. 민은 거울 미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황금 천칭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그가 누려온 화려한 보석들이, 다른 한쪽에는 난의 낡은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천칭이 민의 눈물이 결혼 반지 위로 떨어지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수한 감정의 힘은 그 기괴한 존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곧 냉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로 17년의 죄를 씻으려 하다니 정말 인간답군. 하지만 잊지 마라. 민, 천칭은 아직 평형을 이루지 못했다. 네가 치러야 할 대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네가 원하는 게 내 영혼이라면 가져가라. 하지만 만은 건드리지 마. 그가 이렇게 외치는 순간 수천 개의 거울이 동시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공간이 붕괴되고 민은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잠시 후 민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 1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이마에 아까 창조주가 손가락으로 짚었던 곳에 검은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울 옆에는 란이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시 나갔다 올게. 그분이 부르셔서 민의 심장이 잦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라니 설마 란도 계약의 일부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이미 창조주와 또 다른 거래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마저 비밀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 반전의 전말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커뮤니티 탭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힌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진실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단어를 남겨주신 분들께만 특별한 비공개 에피소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자들입니다. 그 계약의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혹시 당신의 영혼이라는 작은 글씨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인지 자정이 지나기 전에 지금 당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저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디 거울 속의 당신과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거울 너머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민우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복도를 헤맸습니다.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은 점차 가라앉았고 대신 날선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거울 세계의 기괴한 풍경들이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우가 과거의 성공을 위해 짓밟거나 외면했던 그리고 이 기이한 공간에 먼저 갇혀버린 수많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구석에 웅크린 채 허공의 손가락을 까딱이는 남자는 10년 전 민우가 곡을 훔쳤던 천재 작곡가였고 흐릿한 형체로 벽을 더듬는 여자는 그가 비정한 평론으로 매장시켰던 신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여기에 있었군요. 민우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예상했던 무기력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 즉 창조주가 흘린 불완전한 소음들을 가로채 자신들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갇힌 예술가들은 악보도 없는 허공의 손가락을 휘저으며 무음의 선율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반란, 즉 영혼들의 쿠데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민우는 그들의 대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눈이 멀어버린 듯한 노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듣고 있나? 저 가짜 창조주가 훔쳐간 우리의 파편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노인의 목소리는 민우의 뇌리에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너진 것이 아니네.
저 괴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벼리고 있었지. 민우는 그들과 소통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창조주라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인간 본연의 진실한 감정이 담긴 순수한 소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조주는 타인의 재능을 훔치고 욕망을 먹고 자랐기에 역설적으로 그 근원이 되는 순수함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심해어가 한 줄기 태양빛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진심을 모아야 합니다.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예술가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가장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가장 뼈아픈 후회의 감정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혼을 깎아 만든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민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참회와 홀로 남겨진 연인 지안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하나의 음표로 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 세계의 중심에서 생애 단 한 번도 연주한 적 없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대중의 박수를 갈구하는 탐욕이 거세든 오직 지안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진심만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견고해 보였던 거울에 격면의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열음이 거울 세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가짜 천국, 타인의 고통으로 세운 유리, 성벽이 민우의 진심 어린 선율 앞에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예술가들이 쌓아 올린 무음의 에너지가 민우의 피아노 소리에 실려 증폭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탄생과도 같은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는 지안이 민우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사라진 연습실 거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 들려요. 제발 돌아와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음악도, 내 세상도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지안의 눈물이 거울 표면에 떨어지자 거울 너머로 빛의 파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빛의 실타래가 되어 거울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실의 지안과 거울 속의 민우, 두 사람의 간절함이 맞닿는 순간 거울 세계의 절대자였던 창조주가 비명을 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조주의 모습은 기괴했습니다. 수많은 얼굴과 팔이 뒤엉킨 채 끊임없이 타인의 비명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참회의 선율을 쏟아내자 창조주의 형상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엉킨 얼굴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하나의 핵심적인 형체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서히 형체를 드러낸 창조주의 얼굴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기세로 번뜩이던 그의 탐욕과 이기심이 실체화된 또 다른 자아였습니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피 묻은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는 민우 자신. 창조주는 외부의 침략자가 아니라 민우 스스로가 마음속에 키워온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너였구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민우, 즉 창조주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야. 네가 원하던 명예, 네가 갈구하던 권력, 네가 짓밟았던 모든 것들의 결정체지. 네가 나를 부정하면 너 자신을 부정하는 거야. 과연 네가 저 현실의 빛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의 본질과 마주한 민우의 눈앞의 거울, 세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과관계를 매듭지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민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안을 봐. 그녀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초라한 네가 아니야.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내가 만들어준 그 화려한 껍데기지. 만약 네가 여기서 나를 죽인다면 너는 다시는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할 거다. 민우의 손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울의 균열 사이로 지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내 곁에만 있어줘. 그 목소리는 화려한 오케스트라보다 강력했고 어떤 찬사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타인의 찬사가 아닌 단 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니, 지안이 사랑하는 건 내 영혼이지. 네가 만든 가짜 명성이 아니야. 민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수고 탐욕을 찢어발기는 단호한 결단의 소리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성공의 끝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신만의 거울 세계에서 탐욕의 괴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가짜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 진짜 세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민우와 예술가들의 합창이 절정에 달하자 창조주의 형체는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는 내 거야. 괴물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민우를 끌어당겼지만 이미 민우의 몸은 현실의 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균열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의 빛이 민우의 눈을 멀게 할 듯 강렬해졌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본능적인 공포와 마주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이제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으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다시 현실의 땅을 밟는 순간 그는 이전의 민우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소설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이 영혼들의 쿠데타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서 우리 본연의 진실함을 지켜내는 싸움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부의 순수한 소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거울 너머의 진실을 찾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거울 세계를 부수고 여러분을 구원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영영 자신의 탐욕이 만든 거울 감옥에 갇혀버릴지도 모릅니다. 민우가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싸웠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미소 지으며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요.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소리를 되찾은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거울은 완전히 박살났고 차가운 금속성 소음 대신 따뜻한 지안의 숨결이 민우의 뺨에 닿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우는 연습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눈물범벅이 된 지안이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파편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진짜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돌아왔어, 지안아. 그는 이제 압니다. 가장 위대한 연주는 수만 명의 관중 앞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울림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요. 영혼들의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악보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담은 단 하나의 선율을 말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낡은 나무 냄새와 습기 찬 벽지의 눅눅한 기운이었다. 찬란했던 대리석 바닥도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도 없었다. 그저 손때 묻은 낡은 가구들과 삐걱거리는 침대가 놓인 좁은 자취방. 그곳이 민이 마주한 진짜 세상이었다. 명성은 안개처럼 흩어졌고
사람들의 환호성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천부적인 연주 실력이었지만 대신 얻은 것은 비로소 자신의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민은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보았다. 한때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며 수천만 원짜리 음향시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지금 이 초라한 방에는 오직 침묵과란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민은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을 굽혀보았다.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예전처럼 건반 위를 번개처럼 가로지르던 그 기적 같은 속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게 바로 자유의 무게인가? 그는 속삭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방 안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의 곁에는 란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평온했다. 폭풍 같은 광기와 거래의 유혹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존재. 민은 소리 없이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오선지를 어루만졌다. 그 위에는 더 이상 악마의 속삭임이 아닌 자신의 심장 박동을 닮은 투박한 음표들이 적혀 있었다. 손가락 끝은 예전처럼 건반 위를 날아다니지 못하고 굳어버렸지만 이제 그는 타인의 영혼을 훔쳐 연주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과거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진 대가는 가혹했으나 그 끝에서 만난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다. 민은 부엌으로 나가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지난 17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삶이 얼마나 신기루 같았는지 깨달았다. 한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창조주라 불리는 그림자 속의 존재와의 계약에서 비롯된 빌려온 빛이었다. 너희는 지금 네가 가진 것이 정말 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민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면 단지 누군가에게 잠시 빌려온 조만간 이자가 붙어 돌아가야 할 빚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성공만을 쫓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이기도 하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고 이 낡은 방으로 돌아온다면 곁에 남아줄 단 한 사람이 있는가? 주전자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끓어오를 때 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민의 등을 가만히 껴안았다. 민, 다시 연주하지 못해도 괜찮아. 지금 이 공기가, 이 소박한 아침이 진짜니까. 란의 목소리는 민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다시는 거짓된 화려함에 영혼 목숨줄을 맡기지 않겠노라고. 비록 10평 남짓한 낡은 방일지라도 이곳은 더 이상 악마의 간섭이 없는 성소였다. 하지만 세상은 민의 평화를 비웃듯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목, 빛조차 닿지 않는 지하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 창조주가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조주의 방은 민의 방과는 정반대의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서늘하고 무겁고 피비린내가 섞인 탐욕의 향기. 그곳에는 수천 개의 이름 없는 악보와 계약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하나같이 끝부분이 타거나 검게 물들어 있었다. 곧이어 문턱을 넘어온 것은 눈동자의 욕망의 불꽃을 품은 한 젊은 예술가였다. 그는 이미 민이 가졌던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가난에 지쳐 있었고 세상이 자신의 재능을 몰라준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갈망은 확고했다. 창조주는 조용히 책상 위에 한 장의 백지를 밀어놓았다. 종이 끝에는 이미 말라붙어 검게 변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앞서간 수많은 이들, 민을 포함한 이 지불했던 통행료이자 끝내 넘지 못했던 탐욕의 흔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벽을 타고 흘러가 도시의 소음에 묻혔지만 공기 중에 서늘한 전율을 남겼다. 성공을 원하나? 그럼 내 영혼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내어놓아라. 대신 세상 모든 사람의 찬사를 내 발밑에 뿌려주마. 창조주의 목소리는 마치 뱀의 혀처럼 청년의 귓가를 맴돌았다. 인간의 끝없는 허영심과 더 높은 곳을 향한 맹목적인 갈구는 결국 다시 이 방으로 발걸음을 이끄는 법이다. 한 사람이 빛을 찾아 떠나면 또 다른 이가 제 발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온다. 창조주의 길고 창백한 손가락이 백지 위를 부드럽게 훑었다.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굴레는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가 스스로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한 이 비극적인 순환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무대 위의 조명은 꺼졌으나 무대 뒤편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다시금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해야 한다.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당신은 지금 무엇과 거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 속의 설정이 아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성공을 사고 파는 디지털 시대.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 매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해방은 선택된 소수만의 전유물이었을까? 민이 누리는 저 평온한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되는 현실. 청년의 떨리는 손이 펜을 잡았고 창조주의 눈동자에는 만족스러운 안광이 스쳤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결코 잦아들지 않으며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커튼 뒤에 숨겨진 그 진실을 외면한 채 또 다른 누군가가 찬란한 파멸을 향해 첫음을 내딛고 있었다. 청년이 펜을 들어 백지에 이름을 적으려던 찰나 창조주가 입을 열었다. 한 번 적으면 되돌릴 수 없다. 네가 얻을 영광의 길이는 정확히 네가 이룰 평화의 무게와 비례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은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비명 지르는 듯한 환호성뿐이었다. 그는 거침없이 펜을 휘둘렀다. 종이 위에 붉은 선이 그어지자 지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새로운 천재의 탄생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노예의 탄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당신이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단 한 번의 찬란한 순간을 얻겠는가? 아니면 투박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이름 없는 평화를 지키겠는가?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어둠과 나눈 대화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민의 방을 비추던 그 빛조차도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 위에서 만들어진 기적일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스마트폰 너머에서 화려한 광고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특별해질 수 있다고 속삭이는 창조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당신이 가진 투박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확인하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실제 세상에서의 거래는 멈추지 않는다. 굴레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당신의 뒤편에서 들리는 저 기괴한 웃음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도망쳐라.
진정한 빛은 커튼 뒤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탁 위에 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은 민의 평화를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청년의 찬란한 파멸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의 선택이 다음 순환의 주인공을 결정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고 어둠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의 이름이 적힌 백지는 이미 창조주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행동하라. 지금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내려라.